남방열사 김부선 씨가 남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에 대해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김 씨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SNS에 노트북을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의 아드님이다라는 글을 쓴 것.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김부선 씨 측은 상대방을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이 게시글 표현만 보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알 정도로 특정됐고 게시글도 허위 사실이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,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허나 수사님. 네. 사실 기존에 우리 김부선 씨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완화시켜줬던 게 남방투사라는 이미지였어요. 긍정적인 요인이었다, 남방투사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저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세고 있던 관리비를 찾게 해주는 그런 투사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김부선 씨 요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다시 한번 보자. 이거 유행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막 싸우고 그런 모습도 다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 그 남방투사의 이미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지금 다시 또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예.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의 힘도 있어요. 그래서 권력자들은 권력자의 아우라를 그 이미지와 상징으로 두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사진으로 어떠한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주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김부선 씨의 어떤 아우라, 뒤에 배경, 그래서 말에 힘이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최준영 변호사님, 네. 김부선 씨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연인 관계였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된 거예요? 결국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이른바 허언증이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체적 진실은 두 사람만 아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고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. 아직 계속 그 상태인 거다? 네, 그렇습니다. 김부선 씨가 주장하고 이 있다.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. 아니 주어가 없다. 익명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.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번 판결에서 밝혔듯이 그 내용의 맥락을 봤을 때에 딱 보고 주변 사람이 설령 익명이고 주어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글 썼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요.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허위였기 때문에 이른바 보통 명예훼손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더 가중처벌이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. 예. 그리고 어쨌든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합의가 된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선고를 받는 걸로는 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